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 내용 중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선의선출법은 후입선출법보다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선의선출법의 뜻이 뭐예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판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거는 옛날에 들어온 금액이란 말이야. 옛날에 사온 금액이 1,000원짜리인데 현재 최근의 금액이 1,500원짜리라면 옛날 원가가 대응되는 거죠. 그죠? 옛날에 원가가 대응되는 거야. 옛날에 사온 금액이 대응되는 거야. 그래서 적절하진 않죠. 적절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다음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보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비용으로 보는 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고,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자산의 가치를 중대시키는 건 당연히 자본적 지출로 봐야죠. 증축, 개축 역시 뭐 5층짜리를 10층짜리로 늘렸다 이런 게 중축이잖아요. 자본적 지출로 봐야 되겠죠. 파손된 유리 교체 이거는 당연히 수선비의 성격이니까 수익적 지출로 봐야죠. 건물에 페인트를 칠했다. 당연히 수익적 지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사채와 관련된 내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발행가액은 사채 미래 현금 흐름을 발행 당시 해당 사채의 시장 이자율의 할인한 가치를 현재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사채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하도록 돼 있다.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에 대한 내용을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이나 환입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채가 할인 발행되면 매년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중과가 된다는 얘기죠. 중과가 되는데 우리가 중과인데 감소인 경우가 두 가지 경우죠. 할증 발행일 때 이자 비용 감소, 장부금액 감소. 그래서 할인 발행일 때는 중과가 되는 거죠. 할증 발행일 때는 감소가 되는 거고. 할증 발행일 때는 감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장부금액도 감소가 돼요. 할증 발행일 때는. 다음 중 자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미교부 주식 배당은 주식을 교부해야 하므로 부채로 계상하는 게 아니죠. 미교부 주식 배당은 자본 항목으로 가죠. 자본 항목. 다음 중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등이 있죠. 이게 추정의 변경의 효과는 변경 전에 사용하였던 손익계산 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한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추정의 변경은 점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한다. 회계 변경이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거죠. 추정의 변경으로. 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책의 변경에는 뭐가 있어요? 유가증권 단가 산정의 변경,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원가 무용의 변경.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정책의 변경 안에 있죠. 원가 구성 요소의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직접 노무비는 기본원가 맞죠?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기본원가죠? 가공비 맞죠? 제조간접비. 직접 재료비 제조원가 맞고요. 기본원가 맞고 제조간접비 가공비 맞고 제조원가 맞고 기본원가 맞고 얘는 가공비는 뭐가 가공비냐? 직접 재료비를 뺀 나머지가 가공비잖아요. 직접 재료비를 뺀 나머지가.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가 가공비예요.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말 제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당기말 제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손익계산서, 즉 매출원가식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받았으면 기초제품 플러스 완성품, 다른 말로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초제품 플러스 완성품, 마이너스 기말제품, 이꼬로 매출원가. 기초제품 플러스 완성품 마이너스 기말제품은 매출원가라는 매출원가 공식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지 이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기초제품은 얼마냐? 62만원이에요. 62만원. 지금 불능 공식의 기초제품은 62만원이야. 그러니까 62만원 플러스 완성품은 가로야. 마이너스 기말제품도 가로야. 불능 공식에 매출원가는 135만원이에요. 135만원. 그러니까 62만원 플러스 가로 마이너스 가로 이꼬로 135만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 문제는 완성품을 찾아주면 돼요. 즉 62만원 플러스 완성품을 찾아주면 매출원가가 있기 때문에 기말제품의 금액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공식이 기초제품 플러스 완성품 마이너스 기말제품은 매출원가 이렇게 불러줬죠. 기말제품을 찾아야 돼. 매출원가 있고 기초제품도 있어. 자, 완성품은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제공품 계정을 머릿속에 그리면 되죠. 제공품 계정에는 이게 다 차변성이잖아. 이게 제공품 계정 차변성이죠. 여기에다가 뭐가 또 차변성이 있어요? 기초 제공품. 그런데 기초 제공품은 빵원으로 봐도 돼요. 빵원으로 봐도 돼. 왜? 단기말 제공품은 전기와 비교하여 45,000원 중과하였다라고 써 있으니까 빵원으로 봐도 돼. 빵원으로 보면 45,000원 중과한 걸 기말로 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완성품은 요거를 다 더해서 얘를 빼면 완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에다 갖다 붙여요. 기초제품 62만원 플러스 완성품 132만 5천원 마이너스 가로 이꼬로 매출원가는 135만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제 식을 불러준 대로 가면 그럼 이제 기말제품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더하기 빼기 하면. 자, 얘는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을 머릿속에 그려갖고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98페이지, 99페이지 외우면 된다는 얘기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부문 A에 배분해야 하는 보조부문 총 변동원가는 얼마인가? 자, 누구부터 배분하느냐? S1과 S2가 있는데 배분을 S2부터 한다는 거예요. S2부터. S2는 20만원이에요. 20만원. S2 20만원을 먼저 배분을 하겠다는 얘기죠. S2 20만원을. S2 20만원을 여기다가 먼저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여기다가. S2 20만원을 먼저 이 세 군데다 넣어주는 거야. 여기 S2부터 배분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20만원을 세 군데다 넣어주는 거야. 8만원. 0.4니까 20만원에 0.4면 8만원. 8만원. 4만원. 8만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8만원, 4만원, 8만원 이 20만원을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자, 8만원, 4만원 넣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40만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40만원을. 이 40만원을 요 옮겨받은 8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40만원이 S1의 금액이죠. S1의 고유 금액이 40만원인데 금방 돌려받은 금액이 8만원이었잖아. 48만원을 이 S2는 무시하고 반반 옮겨주면 되는 거야. 반반. 0.4, 0.4니까. S1이 먼저 S2가 옮겨가고 나서 사라진 거니까
기존에 40만 원에다가 8만 원 받은 금액 가지고 48만 원 가지고 여기다가 24만 원, 24만 원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S2를 먼저 옮기고 나서 여기 물음은 A에 배분해야 하는 보조부문 총변동 원가니까 A 금액을 찾으면 돼. 24만 원하고 여기 4만 원 들어왔으니까 24만 원과 4만 원 들어왔으니까 답은 28만 원 되겠네. 그죠? 그래서 28만 원이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봐봐. S2 20만 원을 옮겨주는 거야. 그 비율대로 옮기게 되면 여기 8만 원, 여기 4만 원, 여기 8만 원 간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S1을 자기 거 40만 원과 8만 원 받은 48만 원을 두 군데다 옮겨주는데 반반이잖아. 0.4, 0.4니까. 48만 원을 두 군데 옮겨주면 A의 금액을 물어보니까 이 금액을 더하면 답은 28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2부터 옮겨준 거다. 주식회사 서림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대요.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600만 원. 예상 노동시간은 4만 시간. 600만 원 나누기 4만을 나누면 시간당 단가가 나오는 거죠. 150원이 나오는 거죠. 150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586만 원이고 노동시간이 39,000시간이래요. 150원을 39,000시간에 곱하면 예정액이 되는 거야. 150원을 39,000시간에 곱하면 예정액이 되는 거예요. 예정액. 예정액이 이걸 곱하면 585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585만 원 곱하면 실제액이 586만 원이니까 585만 원 나오니까 예정액이 적죠. 만 원 과소배부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만 원 과소배부. 완성품이 2,000개이고 기말 제공품이 500개. 평균법이래요. 기초는 생각 안 해도 돼. 평균법은. 환산량 찾을 때는. 재료는 여기 중요한 게 있어. 50% 시점인데 현재 완성도가 4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재료는 그냥 2,000개 자체가 완성 환산량이에요. 기말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 기말에는 재료가 4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재료가 안 들어갔어. 기말은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완성도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 생산 라인에 물려있는 완성도를 보니까 40%야. 재료는 50% 시점에 투입한다고 써 있기 때문에 물려있는 생산 라인에 있는 거에는 기말이 안 들어갔단 말이야. 재료가. 그러니까 2,000개에만 본다. 재료는. 가공비는 퍼센트대로 봐야 되니까 2,000개, 500개에 40%, 200개, 2,200개가 되는 거죠. 2,200개. 여기서 특징은 재료를 생각할 때는 얘만 계산한 거죠. 얘만. 왜냐하면 제공품 500개가 50% 시점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4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재료는 기말이 안 물려 있다. 기말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직까지. 완성도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000개만 본 거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액 공급으로 보는 것은 공장, 건물, 기계장치가 경매, 공매, 재화액 공급을 안 보죠. 택시 운송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입시 매입세 공제받은 거를 매입세 공제 받았는데 자기 업무용 차로 그러면 간주 공급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자가 공급으로 봐야 되니까 결국에는 얘는 과세를 보는 거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한다. 맞죠? 20일 이내 해야 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할 수가 있어요.
신규 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컴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백두산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000만 원. 10%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매입처분 세금 계산서가 500이 그러면 50만 원 나오겠죠. 그런데 승용차 부분은 불공이니까 10만 원 빼야 되니까 49만 원만 매입세를 보는 거죠. 500만 원에 10% 50만 원이지만 10만 원이 불공이니까 이 10만 원에 만 원이니까 결국에 49만 원만 보니까 여기서 500에서 여기 1000만 원이니까 100이죠. 100. 100에서 49만 원을 빼면 51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 점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여비 명목으로 받은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 얘는 근로소득, 그러니까 경조금을 내는데, 부조금을 내는데, 그걸 근로소득이 하고 세금 떼면 안 되겠죠, 그죠?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한 10만 원 무겠죠.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자 원천징수세율은 14%라고 돼 있는데 대여금에 대한 은행이자는 14%, 하지만 일반적인 대여금을 비영업대금이라고 하죠. 그거는 25%예요. 25%. 그래서 모든 이자 소득이 14%가 아니고 비영업대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25%다 이 얘기예요.